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는 과학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흙 언덕 위쪽에서 물을 흘려보낸 뒤 흙 언덕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해 봅시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흙이 많이 깎인 곳은 언덕의 위쪽입니다. 그리고 흙이 흘러내려 많이 쌓인 곳은 흙 언덕의 아래쪽입니다. 이번에는 색 모래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림의 화살표로 나타내 봅시다. 색 모래는 아래쪽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흙 언덕의 모습이 변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언덕의 모습이 변한 까닭은 흐르는 물이 흙 언덕 위쪽에 흙을 깎고 온 반에 아래쪽에 쌓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흐르는 물은 바위나 돌, 흙 등을 깎아 낮은 곳으로 운반에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침식작용이란 지표의 바위나 돌, 흙 등이 깎여 나간 것을 말합니다. 퇴적작용이란 운반된 돌이나 흙이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강은 어떤 모습인가요? 선생님이 사는 지역의 강 모습은 먼저 강폭이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강 주변에 평지가 많고 큰 도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바위보다는 작은 모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강 모습은 어떤지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방금 살펴본 내용인 강 주변의 모습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학습 목표는 강 주변의 모습의 특징을 흐르는 물의 작용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교과서는 과학책 56쪽에서 57쪽입니다. 실험 관찰책은 31쪽을 보면 됩니다. 준비물로는 강 주변 모습 카드입니다. 교과서 56쪽을 다 함께 봅시다. 강물은 산에서 바다로 흘러가면서 강 주변의 모습을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강 상류와 강 하류의 모습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오늘 배움 순서는 첫 번째, 과학책 56쪽에서 57쪽에 있는 강 상류와 강 하류의 사진과 강 주변 모습 카드를 보고 강 상류와 강 하류의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두 번째로 강 상류와 강 하류의 강폭과 강의 경사를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로 강 상류의 모습을 알아봅시다. 먼저 강폭과 강의 경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봅시다. 강폭이란 강의 너비를 말합니다. 그림을 확인해 보세요. 경사란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정도를 말합니다. 그림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제부터 강 상류의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그림에 보이는 강 상류의 강폭은 어떠한가요? 교과서 56쪽 강 상류 모습을 관찰해 보세요. 잘 관찰해 보았나요? 강 상류의 강폭은 좁다는 것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상류의 강의 경사는 어떠한가요? 교과서 56쪽 강상류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강상류의 강의 경사는 급하다는 것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상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무엇인지 교과서 56쪽을 관찰한 후 말해보세요. 잘 관찰해 보았나요? 강상류에서는 바위나 큰 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이나 산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하류의 모습을 알아봅시다. 강하류의 강폭은 어떠한진 교과서 57쪽 강하류 모습을 관찰해 보세요. 관찰한 결과는 어떠했나요? 강하류의 강폭은 넓다는 것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관찰한 결과는 어떠했나요? 강하류의 강폭은 넓다는 것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하류의 강의 경사는 어떠한지 교과서 57쪽 강하류 모습을 관찰해 보세요. 강하류의 강의 경사는 완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하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교과서 57쪽 강하류 모습을 관찰해 보세요. 강하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모래나 흙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평야나 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강 주변의 모습과 흐르는 물의 작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류와 강하류에서 주로 일어나는 흐르는 물의 작용은 무엇인가요? 강상류에서는 퇴적 작용보다 침식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강하류에서는 침식 작용보다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강 주변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강 상류와 강하류는 흐르는 물에 의해 서서히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강 상류와 강하류의 모습이 서서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강 상류에서는 퇴적 작용보다 침식 작용이 활발하여 지표를 깎고 강하류에서는 침식 작용보다 퇴적 작용이 활발하여 운반된 물질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교과서 57쪽을 읽으며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강상류는 강하류에 비해 강폭이 좁고 강의 경사가 급합니다. 강상류에서는 바위를 많이 볼 수 있고 강하류에서는 모래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강상류에서는 침식 작용이 퇴적 작용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강하류에서는 퇴적작용이 침식작용보다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흐르는 강물은 지표의 모습을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강상류는 강하류에 비해 강폭이 좁고 강의 경사가 급합니다. 강상류에서는 바위를 많이 볼 수 있고 강하류에서는 모래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강상류에서는 퇴적작용보다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강하류에서는 침식작용보다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실험 관찰책을 정리해 봅시다. 실험 관찰책 31쪽을 펴세요. 1번 과학책 56쪽에서 57쪽에 있는 강상류와 강하류의 사진과 강 주변 모습 카드를 보고 강상류와 강하류의 모습을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써봅시다. 강상류의 모습은 강폭이 좁고 주로 바위나 큰 돌이 있습니다. 강하류의 모습은 강폭이 넓고 모래가 넓게 쌓여 있습니다. 2번 강상류와 강하류의 강폭과 강의 경사를 비교해보고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해봅시다. 강상류의 강폭은 좁고 강의 경사는 급합니다. 반면 강하류의 강폭은 넓고 강의 경사는 완만합니다. 생각해볼까요를 다 함께 봅시다. 강상류보다 강하류의 모래가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았나요? 강물은 강 상류에 있는 바위를 깎고 운반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모래가 강 하류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문제로 확인해 봅시다. 1번 강 주변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강 상류는 강 하류보다 강폭이 넓다. 2번 강 상류는 강 하류보다 경사가 급합니다. 3번 강 하류에서는 바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4번 흐르는 물은 지표의 모습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강 상류는 강 하류보다 경사가 급하다 입니다. 2번 다음 중 퇴적 작용보다 침식 작용이 활발한 곳을 골라 기호를 써봅시다. 정답은 가입니다. 3번 강상류보다 강하류의 모래가 많이 쌓이는 까다도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강하류는 강폭이 좁기 때문이다. 2번 바닷물에 의해 모래가 옮겨왔기 때문이다. 3번 강하류는 퇴적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4번 강하류는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정답은 3번 강하류는 퇴적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다음 시간에는
바닷가 주변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